마을 안 진솔한 고향 시민들의 사람 냄새를 따라 발맞춰 맛맞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떠나는 진한 수다 한바탕 톡톡. 걷잡을 수 없는 다이나믹함이 뉴스와 기사를 통해 쏟아지는 2017년 4월이군요. 발맘발맘 수다고양의 루비캣입니다. 세 번의 봄을 지내고서야 세월호가 2017년 4월 23일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월호가 건져 올려지는 뉴스와 기사를 접하는 순간 너무 늦어서 미안해서 뭐라 표현할 수 없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마지막 진실까지 인양되기를 간절히 두 손 모아 희망합니다. 마을과 사람들, 마을 곳곳에서 함께 모여 길을 걷다 새로운 길이 된 사람들. 발맘발맘, 발맞춰, 맘맞춰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고고! 세월호가 가라앉고 이들의 죽음이 잊혀지지 않도록 고향 시민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행동으로 담아낸 용기 있는 시민들이 계시는데요. 스튜디오에 아시아의 친구들 김대곤 대표님,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산 시민 모임의 이유창 선생님, 고향 세월호 실천 모임의 정지영 선생님, 함께하는 이웃의 김서원 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자기소개 부탁드려볼까요? 저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산 시민 모임의 이우창인데요. 실제 제 직업은 서울 메트로 지하철 3호선 기관사고요. 아, 예. 네. 예. 또 돌아가시면서 각자 소개 부탁드려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아의 친구들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대곤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시아의 친구들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요. 예. 여기서 한 15, 16년 정도 고양시에서 예. 그동안 활동을 해온 주로 외국에서 한국으로 온 예. 이주민과 관련된 인권 개선 네, 그런 부분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 작은 시민단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세월호 실천 모임의 정지영이라고 하고요. 저희 고양시 세월호 실천 모임은 화정하고 행신 주민들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2014년 5월 12일 날 처음 화정광장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광화문 광장에 서명지기하고 홍대 주변에 홍대역 중심으로 하는 미수습자 가족들 돕는 피켓팅 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어려운 자리에 서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하는 이웃이라고요. 예. 저는 김서원인데요. 세월호 아이들 생일상 만드는 그러느라고 모여진 곳이에요. 함께하는 이웃은. 그래서 생일상을 차리다 보니까 밥을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아, 예. 네. 가장 중요하죠. 네. 엄마들이 많이 모여 있고 청소년들과 엄마들이 주로 많은 네, 모임입니다. 예, 아직도 물속에 있는 9명들이 좀 그 밥 먹고 싶어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하나씩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기억하시고자 고양이 팟캐스트 제작단의 김수정님, 이윤희님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김수정님께서는 잠시 후에 추모신 낭송을, 이윤희님께서는 오늘의 시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주시겠습니다. 예, 제이땡땡 방송의 손모 아나운서께서 아연을 철 위에 덧대어 놓으면 철을 대신에 아연이 녹이 슬면서 신기하게도 철은 녹이 슬지 않는 과학의 법칙을 이야기하며 이 자리에 계신
용기 있는 시민들을 스스로 아연이 돼 모두의 기억이 녹슬지 않도록 세월호의 아연이 된 사람들이라 표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유가족들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셔서 목매어 그리고 아주 기꺼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일상의 자리들이 달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셨고 그때 심정을 회고하신다면 어떠셨는지.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뭐 그때 다들 따한 마음과 행동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매일매일 거의 뭐 뉴스 보면서 눈 뜨면 간밤에 이제 그 인터넷으로 올라온 뉴스 소식 보고 울고 낮에 회사 가면 회사에서 뉴스 보면서 울고 하여튼 그게 일상이었죠. 그러다가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뭐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찾아본 게 지역에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하는 서명지기를 찾습니다라고 하는 인터넷으로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제 그런 글을 올려놓은 걸 보고 시작을 저는 이제 하게 됐죠. 그러셨구나.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때 2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걸로 올라와 있어서 저는 2시간만 하는 건 줄 알고 알았어요. 여태 3년 왔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실 수 없었던 거죠. 그 안타까움과 짠함이 좀 전해져 옵니다. 다양하게 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나가다가 전원 구조가 되다고 얘기가 돼서 안심을 좀 했다가 가만히 있으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나오지 못했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의 마음이 계속 무너져 내렸고요. 망치를 아주 강하게 두드려 맞고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주 본격적으로 탐험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이렇게 큰 사고가 났구나. 그러나 아이들은 다 구조가 됐다니 다행이네. 그냥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오후 무렵서부터 뉴스가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명수가 구조된 인원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배가 점점 기울고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걸 온 국민들한테 이렇게 현장 중계를 해주는데 그 많다는 해경이나 구조대원들이 저 아이들을 저렇게도 못 건지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울분이 차고 내 아이가 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러면 나는 우리 아이에게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 말을 듣지 말고 그냥 뛰쳐나오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어른들 말고 얌전히 기다리라고 해야 되는지. 근데 저는 생각해봤을 때 제가 후자로 말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슴이 답답하고 우라가 치미는 거죠. 맞아요. 왜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나 싶고. 그래서 이우창 선생님 말씀마다나 너무 이제 화가 나고 눈물이 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결국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일조한 건 나 같은 어른이구나. 내가 그냥 내 생활 바쁘고 나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사이에 결국은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었구나라는 반성 아닌 반성도 되고 그냥 우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뭐라도 해야지라고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이제 그런 울분을 가진 시민들이 꽤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서명지기들을 모아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공고가 났는데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우리 지역에도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5월 12일 날 시작했는데 저희 광장에 2명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루하루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가 명수도 많이 됐지만 저희는 한두 달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뭔가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은 3년이 됐고 3년이 됐는데도 이제서야 인양을 하고 있잖아요. 진실은 밝혀지지도 않고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누가 뭐 등 떠밀어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오래 나를 거리에 서게 할지는 몰랐다 싶어서 그것도 생각해보면 좀 화가 나고 그러나 끝장은 좀 봤으면 좋겠다. 진실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 목소리가 좀 절절하게 전달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점심 시간에 그 오보 그거를 듣고 그냥 직장인들끼리 그렇지 뭐 이제 저 정도면 당연히 전원 구조지 하고 그냥 단신으로만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퇴근해서 집에 와서 저는 이제 뉴스를 보면서 그거를 봤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고 그래서 그때의 기억들은 벚꽃이랑 교복으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교복 입은 애들이 탈 때마다 너무 막 눈물이 나가지고 걔들을 쳐다보지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어른으로서. 사실은 청소년기 그때를 정말 지은 니을의 총량이 막 발현되는 시기라고 하는데 차라리 살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도 건강하다는 징조인데 그것조차 듣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먹먹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눈물이 정말 끊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날 퇴근을 하고 저희 아이를 찾았어요. 밥 먹고 집에 이렇게 일부러 손을 잡고 막 만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다음날 아침에도 우리 애들은 교복을 잘 입고 학교를 가고 저녁이 되면 또 땀 냄새를 풍기고 막 또 쿵쾅쿵쾅 올라와서 어떻게 됐어?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TV에 나오는 뉴스는 고정돼 있는 배의 모습만 혹은 평안한 진도체육관의 모습 이런 건데 실제로 인터넷이나 이런 걸 뒤져보거나 그러면 난리가 나 있는 상황. 그래서 그렇게 있는 며칠 동안의 시간이 자도 먹어도 일을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그냥 그런 마비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백목항을 막 가서 저렇게 뭔가 한다는데 뭔가 할 일을 찾아봐야 되는 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활에 이런 걸 막 정리하고 저는 한 몇 달쯤이 지나서야 대문을 열고 나와서 작정을 하고 뭔가 일을 찾아서 해야 되겠다. 오늘까지 왔네요. 가장 먼저는 나 때문에 시작하는 일이지 않았을까. 그들의 마음을 알 수도 없지만 알 수도 없는 와중에 이 정도라면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라도 지푸라기 하나라도 좀 잡아서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낼 수 있다면 이 마음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나를 찾게 되는 부분들로 또 모여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예. 저는 슬픔이 좀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잖아요. 304명. 그중에 다수는 또 아이들이었고. 근데 이런 게 의미 없는 죽음으로 해버리면은 정말 안 되겠다. 그런 조바심? 그냥 그 겨울 광장에 결합하면서 이분들이 겨울 광장을 지키지 않았다면 저도 우리 예전에도 그냥 그래왔듯이 그냥 뭐 되겠어 좀 이런 패배주의 너무 무기력감 이런 걸로 같이 그냥 저도 제 풀에 지쳐버리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거는 이렇게 평범한 시민들이 뭐라도 해야겠다는 소박한 마음으로 광장을 끝까지 지켜주셨던 거. 이게 가장 결정적인 거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맞아요. 그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것에 저는 가장 큰 부분들이 있었고요. 사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저도 이제 시민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시민들을 위해서 뛰어나기보다 내가 시민이 되어서 나의 아젠다를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시민들과 이제 동행하는 입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세월호 인양이 그동안 여러 번 사실 이야기되었어요. 이번에만 얘기가 된 것이 아니고 2014년 11월 그리고 또 2015년 봄에도 이야기되었다가 3주기 추모를 앞두고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이 시점인가 이것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의문이 있지만요. 그 이야기는 조금 접어두고서라도 그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가장 옆에서 그간의 크고 작은 사건을 팽목항에서 광장에서 몸으로 직접 겪어내셨잖아요. 그간 진행되었던 경과들을 지나가셨던 에피소드별로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고 굵직굵직한 사건이 내 마음속에서 아직도 여전히 울림이 되고 있어 라고 하신다면 그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아니면 만났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년간의 풍경을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예. 사실 3년간 막 스치긴 하는데 이게 시간 순위 어떻게 되는지 정신이 없어서 예, 생각나시는 대로 예. 청취자분들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이제 4월 16일 날 그렇게 세월호 사고 나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잘 그래도 아이들을 구출할 수 있겠지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4월은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입에 올리지는 않지만 이제 생존자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아이들을 수습이라도 잘 해야 될 텐데 물론 이제 그때쯤에 에어포켓이 있다. 그 안에 아직도 생존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또 다이빙배를 투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걸 가지고선도
해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죠.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지나니까 여름쯤 됐을 때 특별법을 그러면 지정을 해서 제대로 조사위를 꾸리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서명을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유가족들의 의사가 좀 많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당시 제일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명수도 많았지만 그분들 자체가 그렇게 객관적으로 우리 국민을 대변해 줄 수 있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들도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근데 끝내 그게 제대로 안 됐죠. 저희가 뭐 천만 서명 받았죠. 우리가 그때 듣기로는 우리나라 역사상 아마 최대 인원이 서명을 받은 거라고 그랬었거든요. 600만 정도로 그쵸? 기억이 되네요. 그거를 또 다 들고 막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가고 전달식을 하고 하는데 결국 국회의장 그거 받아주지도 않고 그냥 앞에다가 쭉 쌓아놓고 있다가 다시 비 오는 날 그거 돌려받아서 광화문 광장에 쌓여 있었거든요. 아이고. 그런 광경이 되게 이렇게 뇌리에 박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물론 뭐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입장이 있겠죠. 근데 왜 일반 국민의 생명조차도 지켜주지 못한 정치인들이 저렇게 뻔뻔하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국회의사당 하나 들어오는 거를 막 대단한 당신들이 뭐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되게 이제 좀 분이 점점 이제 올라오는 거죠, 울분이. 예, 분노가 또 치밀리다 합니다. 그러더니 결국 특별법도 수사권 기소권도 없고 그 후에 뭐 특조위랑도 하는데도 특조위 위원들 그 여당에서 추천하는 의원들 들어오더니 또 시간 막 끌고 뭐 하면서 제대로 기간 내에 시작도 못해서 뒤로 밀려졌는데 그러더니만 끝내는 1년 정도 하더니만 아직 기간이 뒤늦게 시작했으니까 그 조사 기간이 더 남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도 날짜 다 됐으니까 해체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특조위원인 사람들이 더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위원장이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할 정도로 하는데도 너무나 공고한 벽으로 들어주지를 않으니까 맞아요. 예, 중간에 기억하시겠지만 또 유미나 아버님 해서 그렇게 단식하고 해도 청와대 앞에 그렇게 가도 중국 관광객은 들어가는 그 청와대를 우리나라 국민은 뭐 앞에서 다 차단됐고요. 중간에 집회도 많이 했었고 저희가 물대포도 맞아 가고 이제는 캡사이신으로 해서 뭐 물에다가 섞어서 하니까 그걸 온몸으로 맞고 어찌나 따가운지 그리고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겪으니까 정말 그 사람이 열이 받치면 그래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점점 드는 거죠. 더군다나 내가 생각할 땐 내가 주장하는 게 하나도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게 정당한 것 같은데 왜 이 정도 얘기도 이게 소통이 안 되지? 그냥 무조건 정치 논리로 어느 순간에는 막 정말 이 자리를 뜨고 싶어도 추울 땐 추워서 더울 땐 더워서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하고 싶지 않을 때 많거든요. 와서 가끔씩 나이 드신 분들 뭐 쌍욕 섞어가면서 뭐 욕하고 그럴 때 보면 내가 여기서 이런 모멸감을 왜 느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나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걸 테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모습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이 시간까지 등 떠밀어서 올 수 있게 두 다리 권하게 해준 건 그 일베니 뭐니 하는 어버이연합이니 하는 그분들이 당신들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준 것 어떻게 보면 힘내게 해준 거다 하고 싶어요. 역설적으로. 오히려 또 궁지로 자꾸 몰리게 되면 오히려 더 들이대게 되죠. 네. 억울하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광장에 있으면서 이 목소리가 정말 효율적으로 뭔가 해결될 수 없는 거에 이런 안타까움이 있으면서도 이 목소리를 계속 한동안 허무했어요. 이 목소리가 과연 전달될까? 결국 정치적인 논리로 또 풀어져 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럼에도 내가 있는 일상에서 작지만 이 목소리가 계속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은 바위에 계란을 던져서 계란이 깨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계란의 숫자가 많다 보면 그 바위에다 던졌을 때 어느 순간 바위가 산화되지 않겠는가. 그 숫자가 많다면. 그러면 이거를 놓치지 말고 해야겠다. 그래서 무기력감에서 좀 벗어나면서 이것도 일상에서 작지만 해야 되겠다 했던 부분들이 제 안에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듣는 순간 막 여러 가지로 머리도 가슴도 계속 벌렁벌렁 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고향 시민들의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를 위한 행사가 이번 달 4월 16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발산역 미관광장에서 열립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행동하겠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 행사이니만큼 보다 많은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보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려 봅니다. 장소는 4월 16일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정발산역 미관광장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양하게 활동들을 하셨어요. 정말 용기 있게. 1인 시위 누가 해본 적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거리로 엄마들이, 아빠들이, 그냥 시민들이, 기관사분들이 왜 나오실 수밖에 없었는지요. 세월호 리본 만들기, 서명 받기, 광화문 부스, 텐트 등을 또 운영하셨죠. 그리고 세월호 아이들 생일상 매번 차리셨을 때마다 가슴이 좀 미어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월호 엄마들과 함께 뜨개질 연시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렇게 유가족들의 곁을 내어주시고 사회적 행동을 담아서 표현을 해주셨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동행했던 그런 발자취들을 편안하게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듣는 청취자분들도 보다 더 깊게 그리고 마음의 울림으로 기억하시지 않을까.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게. 김성훈 선생님 제일 하실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2014년에 서명을 오로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만 오로지 이렇게 죽자사자 받았다면 받다 보니 10% 이상은 청소년들이었던 것 같아요. 얘네들은 자동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게 뭔지는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 서명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도 사실 몰라요. 얘네들은 막 몰려서 지나가다가도 되돌아서 막 와서 추울 때도 더울 때도 밤에도 낮에 막 몰려와서 서명을 해요. 그다음에 나머지의 다수는 엄마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하시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청소년들과 이 엄마들이 우리처럼 서명을 받거나 캣을 들러 나오지 아직 못하는데 이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은 없을까. 맞아요. 치유공간 이웃에서 진행하는 거기도 유가족들 옆에 우리가 그때 갈 수 없었어요. 통로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거기에 그래서 그냥 무작정 반찬이라도 만들어서 가서 뵙는 거 전달이라도 될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해서 갔다가 생일 모임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생일 모임은 부모님들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안산 이웃은 그때 갔을 때 뭐라고 표현하셨던 말이 기억나냐면 야전병원이라고. 맞아요. 어떻게 싸움만 계속하냐고. 다치고 돌아오면 쉬고 응급처치라도 하고 또 나가거나 이래야 되는 곳이 필요한 거라고. 해서 그곳은 최대한 따뜻하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누구나 부모님이든 이런 시민이든 누구나 가면 일단 밥을 먹여요. 아주 소박하지만 정갈한 밥을 일단 먹여놓고 시작해요. 맞아요. 이게 이렇게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들이 집에 가면 밥부터 먹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개인 소반에 밥을 주시거든요. 예쁜 도자기 그릇에. 생일 모임은 그 참사 이후에 부모님들의 친척들이든 친구든 아이의 이름을 언급하는 사람이 오히려 없어졌대요. 우리부터도. 근데 사실은 슬픔의 원천이 아이였다면 기쁨의 원천도 아이여서 장이 사진 좀 봐요 하면 엄마가 사진 하나 딱 푸시면서 몇 시간 동안이라도 아이 얘기를 신나게 눈이 반짝반짝반짝 이러셔가지고 하신다고 그래요. 생일 모임은 아이의 이야기를 오로지 아이의 이야기만 하는 시간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생일상을 시민들이 돌아가면서 준비하는 걸 한번 해보자 해서 여기 일산 시민모임 선생님들이나 도와주셔서 고향 파주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돌아가면서 생일상을 준비하는 걸 이제 해봤어요. 10명이 준비했으면 몇 명이 왔다 간지도 알 수 없고 그리고 새벽에 꽃을 갖다 놓는 사람도 있고 케이크를 갖다 놓는 사람도 있고 떡을 해다 놓는 사람도 있고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후원 계좌에 10,000원이라도 얼마라도 막 보내요. 이름 없이 응원합니다. 이렇게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고 이 아이들을 이 땅에서 다시 살려내지 않는다면 이거는 끝날 수 없다는 생각이 하면 할수록 들더라고요. 그냥 안전, 생명, 인권 우리나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꼬여있는 것들의 상징처럼
땅에서 계속 이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이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를 알게 하는 일로 이 아이들을 살리는 것밖에 없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들은 저 바다에 누워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생명은 없어졌지만 생일상을 차려주면서 일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바쁜 일들이 있겠어요. 정말 존재로서 대화하고 싶은데 그 순간마저도 놓치고 살아가는 정말 소박한 저희들의 서민들의 삶이 아닐까 싶은데 잊혀지지 않도록 그 순간만큼은 존재로 그 아이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근데 앞으로 계속 평생 가도록 이 부분들은 풀어내야 할 트라우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세월호 방송 보고서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방송국 인터넷 게시판에다 적어 내리라고. 오히려 이게 국민적인 트라우마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저는 그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그 몸과 마음에 대한 공부들을 다시 시작하게 되고 그 이제 트라우마를 살아낼 수 있도록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향해서 평화를 찾아서 제 순례자의 마음으로 지금 그냥 하나 둘 발걸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내려놓은 그 순간 배워놓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리고 풍성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마지막까지 그 진실들이 정말 인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마음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아시아의 친구들은 그 모자뜨기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 막 떠서 아이들 나눠주기도 하고 또 새로 털실을 만들어서 집에서 또 만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리본 공장이라고 흔히 우리가 예,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리본의 원조 전설 화석 전설 화석 예. 저희 처음에는 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셔가지고 저희는 뭐 공간을 빌려드리는 정도 그리고 뭐 물품 관리하는 정도 이런 거였는데 나중에는 청소년들도 저희가 자원봉사를 모집을 해서 했는데요. 많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학생들이 이제 세월호이기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은 또 자원봉사 그 확인이 또 필요해서 온 학생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렇게 왔던 학생이 어떤 학생들은 나중에 자원봉사수와 무관하게도 오더라고요. 그 시간대가 아닌데도 찾아온다든지 그리고 모집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계속 와서 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후기를 남기잖아요. 봉사 후기를 남기는데 많은 공감을 갖게 하는 그런 자기들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너무 예쁜 마음들 그리고 어른들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작은 것도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고양시에서 리본을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고양시에는 참 리본이 많이 보여요. 네, 그런 학생들 특히 리본 가방에 달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뿌듯했고 또 유가족들께서 저희한테도 제일 기쁜 거는 리본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제일 기쁘다. 맞아요. 우리 아이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제일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거를 하는데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는 점에서 되게 뿌듯했던 거예요. 그 가방에서 리본을 발견하거나 뭐 밴드 팔찌를 발견하거나 그러면 막 든든하기도 하고 괜히 그 옆에 가서 인증샷 찍기도 하고 그러니까 왠지 동실이 만난 그런 느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찾고 싶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예. 금방 앞에서 그 김대원 선생님께서 아시아의 친구들 대표시잖아요. 그 공간에서 이제 리본을 만들면 저는 이제 이를테면 그 리본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서명직이죠. 광장에서 나눠주셨군요. 서명을 받으면서 사실 그 리본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크게 뭐 이렇게 크게 좋은 액세서리겠어요. 그렇지만 그걸 줄 때 마음과 받을 때 사람들의 그 마음이 벌써 이렇게 눈동자를 보면 얼굴을 보면 참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있거든요. 광장에서 이렇게 보면 학생들이 담배 피고 청소년들 막 이제 이러고 다니는 친구들도 저희가 서명 요구하고 리본을 나눠줄 때 저쪽에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피던 담배도 버리고 막 와요. 예, 맞아요. 네. 본인들의 이야기니까. 그런 거 보면 이 리본 하나, 서명 받는 거 하나가 정말 작은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광장에서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부터도 생각이 많이 달라졌고요.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정말 촘촘하게 연결되어지는 것 같아요. 뭐 커다란 어떤 거시적인 정책의 해결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마음이 열리고 같이 광장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연결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지점들이 또 다른 발화점이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이제 고양시 세월호 실천 모임은 회원이 좀 작아요, 명수가. 그리고 대부분 이제 엄마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인 방향을 좀 찾아보자 해서 이제 주 3일로 줄였어요. 그러다가 3년차 되는 때부터는 저희가 이제 주 1일 하고 하루는 이제 광화문 가고 하루는 홍대로 가고 이렇게 이제 분산을 했는데 항상 그 자리에 이제 있으니까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특히 이제 학생들은 이 세월호 세대라는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이 서명을 받으면서 이건 어른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아이들한테는 미안할 따름이잖아요. 이런 어떤 자기 친구 또래가 그렇게 되는 모습을 얘네는 봤으니까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른들은 서명을 하는 거를 참 주저하세요. 그래도 그나마 좀 이제 젊은 엄마들이나 이렇게는 하는데 40대 후반 되면 특히 이제 남자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주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쳐다는 보시고 눈빛은 나누는데 성큼 와서 이렇게 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전화번호 꼭 써야 되냐고 뭐 이런 거를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뭔가가 있으면 그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걸. 마치 배가 고프면 밥을 달라, 목이 마르면 물을 달라는 것처럼 당연히 사고가 났는데 이런 걸 왜 끝까지 안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당연히 이 정도는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뭐 수고하세요. 오히려 이제 어떨 때는 아이들 중에 우리가 유가족인지 오해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냥 동네 주민인데 자원봉사하는 거야. 그러면 아줌마 너무 뭐 수고하세요 이러면서 가서 뜨거운 캔커피 같은 걸 사다 주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 보이는데 아줌마 그냥 힘내시라고 주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눈물 나요. 네,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애들 앞에. 정말. 그리고 꼭 얘네들한테 좋은 세상을 줘야지. 그게 곧 내 아이를 위한 일이기도 하니까 마케팅 내용도 계속 바꿔보고 또 뭐 행사도 하면서 부스도 차려보고 뭐 다양하게 해보는데 말 맞다나 살림하고 어쩌면 그냥 직장생활하면서 편안하게 자기 생활하던 사람들이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 하는 것도 눈동냥도 해보고 물어도 보고 그 어쩔 때는 저희 힘으로 안 되면 이제 조인 해설에도 같이 연대해서도 해보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항상 행사해보면 우리 지역에선 우리 요번에 너무 안 됐다 사람이 너무 없었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만큼 아마 고양 시민들 깨어있는 분들도 많고 적어도 상대방들과 감성 교류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인식은 있으신 분들이라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런 힘으로 하루하루 또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서 아마 우리도 같이 성장해 온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기동성 있게 그리고 정말 이야기들을 잘 엮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서명받는 얘기들 하셨는데 안타까웠던 게 그 40, 50대 가장분들이신 거죠. 그분들은 충분히 마음이 아픈데 이 상황에서 깨어 있으려면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 사회 안에서의 불이익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그 부분들이 마음이 막 이 안에서 눌림이 있는데 아닌 것처럼 티내고 싶지 않은 부분들 마음은 오죽했을까. 특조위 지키기 캠페인 특조위 앞에서 하는 거 할 때 그때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지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되게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슬쩍 보고는 지나가는데 이렇게 가까이 와서 서명을 해준다든지 뭐 리본을 받아간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안 해주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날도 제가 피켓을 들고 리본통을 앞에다가 놓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리본을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다 발로 그걸 팍 차버린 거예요. 그때. 네, 그래갖고 바닥에 이 노란 리본이 쫙 퍼졌어요. 아이고. 그 순간 그냥 막 별 생각이 막 다 떠올랐어요. 어떻게 할까 이거를. 이 사람이랑 어떻게 하고 이러는데 그 무관심한 척 지나가던 시민들이 갑자기 구름처럼 몰려와서 이걸 막 주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서 막 다 주워 한꺼번에 순간 다 한 바구니에 다 넣어주시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못 본 척 그리고 관심 없는 척 지나가지만 다 생각들을 하고 있다. 지금도 되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마음은 결국은 똑같던 거죠. 예. 김대건 선생님 말씀을 지금 듣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거리에 나왔을 때는 서명해 주세요라는 말 한마디 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맞아요. 내 목소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게 저희가 서명을 해달라는 게 사실 무슨 영업을 하거나 물건을 팔러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 속으로는 알아요. 이게 하나도 부끄러울 일이 아니야. 난 당당한 거야. 라고 하는데도 목소리가 바르르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초반에는 오시면 정말 같이 눈물 흘리고 이러는 시민분들 많으셨어요. 왜냐면 계속 이제 언론에도 나오고 심각한 그런 상황들을 아니까. 그러다가 여름쯤 넘어가고 카톡으로 이상한 것들이 막 퍼지기 시작할 때쯤에 한 분씩 와서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런 내용을 아냐, 뭐 이러면서 막 토론을 하자는 식으로 막 엉겨붙고 예. 막. 너무 안타까워요. 네, 정말 그냥 꾸역꾸역 참고 그냥 해명을 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 것처럼 설득 작업으로 했는데 1년, 2년 이제 가다 보니까 강단들이 생긴 거죠. 마음 근육이 생기면서. 네, 이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래 이러면서 우리도 성장통 겪으면서 커나가는 거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니까 처음에는 그게 의도로 보였다가 이게 저희가 뭐지 이렇게 또 보게 되는 상황들도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꼭 어떤 사건이 있어서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그냥 건강한 삶 속에서 모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도 좀 갖게 됩니다. 마지막을 와닿고 있는데요. 내가 꿈꾸는 건강한 시민사회의 모습은 땡땡땡이다. 뭐 다양할 것 같아요. 건강한 시민사회의 모습은 공감이다. 공감이다. 누군가가 이게 상처를 입고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뻗었을 때 같이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건강한 사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상처 입은 사람들은 싸울 의지나 능력이 이미 이제 훼손된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건강한 사람들이 더 분노하고 아파해야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계속 찌릿찌릿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정말 필요한 사회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지극히 평범한 엄마였는데 지금 저는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그렇게 몇 년을 살아보니까 그런 거야. 정치행위다. 정치는 우리하고는 다른 거야. 그거 아니고 작은 행위 하나하나가 다 정치 행위인 것 같고요. 탄핵이라는 게 결정이 되어버려더니 그 다음에는 배두인양이 되고 또 누가 또 잡혀가고 이런 상황들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하루가 걸리고 1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건 그냥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못하는 거라면 그건 뒷사람들의 몫이지만 이건 그냥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렇게 쌓여서 탄핵이라는 게 되어버렸어요. 지금 제 생각에는 정책이라는 게 단지 우리에겐 선것밖에 없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소득이 얼마 일어난다라면 그중에 아주 일부만큼은 어디가 됐든 후원도 해보고 어디에 인증샷이 필요하면 나도 스케치 문구 만들어서 스케치북에서 사진이라도 찍어서 돌려라도 봐보고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모이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백남기의 어르신이 물대포에 돌아가시면서 물대포가 광화문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촛불이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일들을 봤을 때 우리가 작은 일상에서의 생활이 이런 일을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었을 거고 그런 것이 쌓여서 유혈이 없는 평화에 이런 나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정치가 이제까지는 거시적으로만 접근이 됐다면 이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생활 속에서 생활 정치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내 현장에서 내 일상을 살아가면서 표현할 수 있는 행동들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그 이야기를 너무 소중하게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민사회의 모습은 따로 또같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이 활동을 하다가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싸움도 나기도 하고 또 사람 사는 모습이잖아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라고 다 천사들은 아니거든요. 대단한 보상이 있는 일들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마음이 좀 강팍해질 때가 있어요. 조금 서로 간에 공감 능력과 거리두기를 적절하게 잘해야 이 시민사회 운동이라든가 이런 게 잘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건강한 집단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갈등을 피해가기보다는 저는 그 갈등이 꽃 피워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들 안에서도 따로 똑같이 해봤던 그런 연습의 시간들이 너무 적지 않았나? 그렇죠. 일상을 살다가 꽃 피워보기도 하고 그 안에서의 그 새로운 길들을 찾아가는 연습들을 아마 이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또 더 하게 되시지 않으셨나. 그런 부분들로 저희들 희망을 좀 갖고 또 다른 모습들을 또 알아가는 또 다른 문들을 열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최근 기사에 유가족분이 이야기하신 말씀이 두고두고 뇌리에 좀 남아요. 벌써 울면 안 된다. 다리에 힘을 주고 버텨야 한다. 돌아올 아이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이를 악물고 살아내시는 유가족분의 말씀에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가슴이 먹먹하고 쏟아지는 눈물을 막을 수는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 소중한 이야기들, 또 못다한 이야기들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기회에 라디오 편지에 담아주셔도 좋고요. 그 선물들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않고 다음 세대에 좀 더 희망을 갖도록 저희 기성세대가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단원고 8반 안주연 군의 첫 번째 맞이하는 주연이 어머니는 투쟁 현장이건 어느 현장이건 항상 언제나 그래서 항상 계셔서 항상 이렇게 마음이 막 가는 분이 좀 더 건강했으면 조금 더 웃을 수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네, 어머니시고요. 주연이는 노래, 기타 치고 이런 거 잘하는 아주 핸섬하고 옷 잘 입기 좋아하고 네 일찌감치 담배도 피우고 청소년 멋있는 그런 친구였고요. 생일시는 17반으로 시인 선생님들이 또 써주시는 거예요. 생일시는 주연이가 살아있는 부모님이나 연대하는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걸 시인이 받아 적다라고 있는 시고요. 생일 모임 때 이거는 같이 합송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시를 읽다가 울면 덜 우는 사람이 또 이어서 읽고 뭐 그러는 건데요. 주연이의 이야기를 좀 보고 이 아이 기억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이래도 되나 싶게. 엄마, 나는 이래도 되나 싶게 너무나 바빠요. 아빠, 나 정말 이래도 되나 싶게 아주 괜찮아요. 주영, 형은 이래도 되나 싶게 네가 점점 더 좋아진다. 내 생일에 모인 사람들, 제 생일에 저를 기억해주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부터 꼭 하고 싶었어요. 이곳에선 사람들 마음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선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엄마의 한숨과 아빠의 눈물을 내가 먼저 가끔 까먹을 만큼 그곳에서 보던 나무를 여기서도 똑같이 봐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즐겁게 바다를 건너고 목청껏 노래 연습을 하고 잘 말린 옷을 입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게 똑같이 사랑받아요. 그리고 이곳에선 누구나 훌쩍 어른이 돼요. 엄마가 꾸는 꿈을 똑같이 꾸면서 아빠가 쳐다보는 물결을 똑같이 보면서 주영이가 걷는 밤길을 함께 조금 앞서 걸으면서 이래도 되나 싶게 같이 행복하고 같이 슬퍼하고 동생을 걱정해요. 그리고 이모가 사준 옷이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 이래도 되나 싶게 지금 모인 친구들한테도 잘 보이고 싶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하고 싶어요. 나는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엄마와 이모를 훨씬 더 사랑하고 아빠와 동생을 훨씬 더 염려하고 작은 이모, 친구들 마음도 훨씬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곳에선 나이를 먹을 리 없는데 누구나 훌쩍 어른이 돼요. 이래도 되나 싶게 사랑과 걱정이 넘치게 돼요. 특히 요즘은 주영이한테 자꾸 그렇게 돼요. 동생이 슬퍼하는 아빠, 엄마를 보면서 너무 빨리 어른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돼요. 나 때문에 너무 빨리 네 어린 시절이 끝나버린 건 아닐까. 즐겁게 바다를 건너고 목청껏 노래 연습을 하고 잘 말린 옷을 입고 그렇게 나는 매일 여행 중인데 혹시 동생이 나 때문에 바다를 싫어할까봐 혹시 나 때문에 세상을 무서워할까봐
그래도 엄마 나 이래도 되나 싶게 엄마가 너무 좋아요. 아빠 나 이래도 되나 싶게 아빠를 더 닮고 싶어요. 주영아 네가 아무리 늙어도 내가 더 형이다. 언제나 천사처럼 내가 너에게 행운을 줄게. 자전거 타는 천사, 기타 치는 천사, 우리 가족의 편안한 잠과 안전을 지키는 천사, 친구들의 행복을 빌어주고 여기서 마침내 아토피마저 이겨낸 그런 천사. 나는 이래도 되나 싶게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엄마가 꾸는 꿈을 똑같이 꾸면서 아빠가 쳐다보는 물결을 똑같이 보면서 주영이가 걷는 밤길을 함께 조금 앞서 걸으면서 이모와 친구들의 행복을 빌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즐겁게 바다를 건너고 목청껏 노래 연습을 하고 햇볕에 잘 말린 옷을 입습니다. 지금도 모두에게 잘 보이고 싶어요. 나는 여기에서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정말 여기에 모두와 함께 있어요. 그리운 목소리로 주연이가 말하고 시인 김상혁이 받아 적다. 이래도 되나 싶게 많이 평안하고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예, 시를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월호 2주기부터 우리의 기억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 보기도 했는데요. 살며시 한 편, 살며시의 김수정 팟캐스터님의 목소리로 세월호 추모시를 함께 듣겠습니다. 바람을 잔잔케. 이현주. 바다를 그저 잔잔케 해주세요. 세월호 인양이 무사히 진행되게. 3년 전 떠나보낸 아이, 내 품에 꼭 안아 미안하다고. 오래 있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고요히 이야기할 수 있게. 세월호 안에 숨죽여 누워있는 아이들 9명, 우리 곁에 함께 찾아올 수 있도록 오늘도 흐느껴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간절히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진실까지 인양될 수 있게. 예,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묵묵히 곁을 내어주시며 한 걸음 동행해주신 노고가 목소리에 그대로 묻어납니다. 그 용기 있는 동행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묵묵히 함께 곁을 지켜주고 기대갈 어깨와 손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 우리들의 이웃들. 그들이 있어 지금 이 순간 살아갈 희망을 생기 있게 품게 되나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상 속 시민들의 레알 공감 이야기와 색색별로 마을 안에서 도란도란 책을 함께 읽는 오손도손 책 읽는 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고향 시민들의 따뜻한 라디오 친구 발만 발마 수다 고향 coming soon.